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코스닥은 2% 가까운 하락 나오고 있고요. 도합해서 2,100여 개 종목이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전 업종이 내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IT 일부가 올라가는데 TSMC와 ASML 실적에 연동돼서일까요? EUV나 차량용 반도체 정도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오늘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분위기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만 조금 버팁니다. SK하이닉스 1% 이상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강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내려가고 있죠. 반도체 버팀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의 낙폭이 그나마 아직 1% 미만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국에서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돋보였고 ASML, TSMC 등에서 실적에 희망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쪽의 탄력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쪽은 오늘 조정이 나오네요. 어제도 코스닥 중심으로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대형주들도 같이 내리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상승에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하락에는 같이 동참하는 흐름이 나와서 조금 안타깝게도 보입니다.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풀어가 보죠. 자,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변곡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기존에 이야기 나눠봤던 종목들에 대한 AS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화시스템요.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오늘 장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 시장 불안하니까 같이 이익 챙길까요? 예, 저는 일단 한화시스템 오늘 목표가 상향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지금이 아닌 하반기에 더 아마 좀 강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일 때 좀 똘똘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죠. 칼날이 바닥을 찍고 턴할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가는 기존에서 18,000원으로 상향하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제가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저궤도위성 상용화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동사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스페이스 X가 국내 통신 3사에 스타링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은 좀 더 지금보다 강화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저는 그 하반기 쪽 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잡아서 목표 주가 18,000원 정도로 상향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화시스템 하반기에 기댈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목표가 달성 리뷰 겸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실적 내놓고 걱정했거든요. 네. 예상보다 더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결국에는 양봉 마무리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기댈 요소가 많구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한미반도체는 1분기 실적을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봤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TSMC나 ASML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저는 가이던스가 동사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반도체 바닥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 후공정 패키징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또 관련돼서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형성한 부분이 살짝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냐 혹은 조금 긴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방향 설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 시장에 대한 시각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코스닥이 조정이 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은 했는데 연 이틀 좀 크게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괜히 또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대로 계속 내려앉을까 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장 전략 좀 봐주세요. 일단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괴리가 많이 벌어진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코스닥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킨 섹터는 2차 전지예요. 근데 그 2차 전지의 상승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은 굉장히 눈여겨본 것이 마진율을 유지할 것이냐, 가격을 인하하고도. 그런데 결국 그거를 매출총이익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로는 재고를 소진하려고 했다라는 점에 전 좀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이 테슬라의 어떤 재고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조금 전기차 쪽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이 센티가 한번 이제 꺾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조금 미래의 성장성을 땡겨놓았던 이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밸류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밸류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역사적 밸류를 이제 PER로도 보고 PBR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PER이 역사적 19배 정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역사적 상단부예요. 항상 19배가 되면 그 다음에 좀 급격한 조정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ER은 목에 좀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인데 사실은 코스닥은 PBR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PBR로도 한번 보면 과거의 상단 밸류에이션은 2.5배 또는 3배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2.5배도 사실상 조금 좀 많이 과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열기를 식히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의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예요.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월부터 급격하게 이 코스닥 시장을 매수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지금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보면은 코스닥이 좋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2020년과 특히나 2021년도 뭐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 순매수가 16조 원, 10조 원 이렇게 이제 각각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때 증가분은 개인 순매수가 한 27%, 그러니까 이 중에서 차지하는 신용 그 증가분이 한 27%, 그다음 한 12%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현금을 들고 코스닥을 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5조 원 정도가 이제 코스닥의 순매수로 개인 순매수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 2.5조 원이 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탁, 그러니까 순매수를 한 잔고 중에 절반은 신용으로 매수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수가 하락한다면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신용 잔고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에 좀 급격한 조정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용 잔고 비중도 사실 좀 많은데다가 2차 전지 섹터로 이 비중이 30%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쪽이 조금 더 조정폭이 또 이 디레버리징이 가해질 때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수는 뭐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저께까지 지수는 사실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뭐 4월 10날 정도부터는 사실 보조지표에서는 계속 조금 분산의 조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족 여러분께서 좀 알고 좀 대응을 하실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해서 수급적인 차이라던가 밸류까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하던 거 안 할 수 없죠. 저희 시장에서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관 수급, 사모펀드, 연기금 수급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주간 어떤 것을 샀는가 들여다보면요. 뭐 한국콜마, 비올, 글로벌 텍스프리, 파마리서치 이런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다 약간 리오프닝 쪽과 약간 중국의 느낌이 묻어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고요. 효성중공업,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수급 보시면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소비주 쪽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리오프닝과 또 플러스 경기민감주 쪽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저는 이
이번 주 수급의 핵심은 그냥 중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소비주,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매수를 했는데 일단 뭐 어제 살짝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이제 조금 마찰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조금 그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이제 3월에 그 중국 입국자 데이터가 또 나왔어요. 그게 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향후의 업사이드를 보고 이 관련주들을 매수를 한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수치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 하나는 1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3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닫고 있던 중국인 분들이 주머니를 열고 있다. 여기에 지금 포커싱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일단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부분이 저는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먼저 소비 쪽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중국 입국자도 지난 1월부터 점차 3월로 될수록 회복이 되고 있지만, 현재 수치를 이제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되기 전에 2019년도 3월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18%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되게 뭐 이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숫자로는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인바운드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중국 내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체 그 여행은 아직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리면 이제 올라갈 숫자, 거기에 저는 주목을 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양책에 주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부양책 수준이 2,300조 원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 이건 한 17%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라는 얘기고,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저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페노션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반등한 BDI를 감안하면 페노션 실적은 1분기가 좀 바닥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BDI가 2월에 530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저는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평균 BDI가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보면은 한 1000포인트 정도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이 동사의 이익은 과거 저점 수준보다는 50% 레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용선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탱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익 체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BDI도 다시 1500 수준 회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제 성수기로 보는데, 성수기까지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조발주가 조금 이제 없었기 때문에 선봉량 증가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도 지금 되는 상황에서 물동량 회복이 좀 된다, 이런 방향성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페노션, BDI의 반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연이어진다면 결국 물동량 증가가 또 추가적인 기대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페노션에 대한 방향도 살짝 얘기해 주셨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뷰를 주실지 골라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또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2차 전지 놓쳤다면 방산에 주목하자. 포인트 잡아갑니다. 한국항공우주 흐름을 보다가 이렇게 수급창 열어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누적 순매수를 누른 것인가? 라고 고민이 될 만큼 외국인 수급이 정말 쉴 틈 없이 들어왔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어느 한 섹터를 쏠리면서 사실은 이제 찬집에서 빈집이 되면서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네. 방산 섹터들 대부분 보면 1분기 실적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있다라는 게 전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만 보고 있을 때 주춤하던 방산 섹터가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세가 정말 거칠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은 1분기 내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4월에만 뭐 카이 같은 경우가 지금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1분기 실적, 기대감,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집중하자, 뭐 이런 컨셉.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의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증권사 리포트도 사실 이제 최근에는 방산업체들 계속 그 비중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이면에는 일단 주가를 올린 것은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큰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이제 거칠게 네.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3월 23일부터 19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한 3조 넘게 많이 매수를 샀네요. 했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번 살 때 뭔가에 딱 꽂히면 좀 가파르게 삽니다. 예, 그리고 같은 기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도 2거래일 제외하고 거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뭐 무기 수출, 뭐 우주항공 모멘텀 이거야 지금 스타쉽 때문에 살짝 약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런 걸 다 한 덩이로 보는 걸까?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뭐 모르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멘텀이 조금 겹쳐서 지금 4월에 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정부 들어서 방산은 수출의 핵심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과 방산 쪽에 굉장히 이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sek터이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수주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요때 안보 외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 관련된 그 어떤 수주 모멘텀이 또 부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뭐 중국 쪽으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그런 이슈들이 또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모멘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뭐 이쪽 어제 그 이슈가 나오면서 뭐 스페코라든지 네.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실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포트를 100% 다 비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그런 종목을 사서 해지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는 이륙전 예열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륙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4월에 이룬 상승도 예열 단계라고 본다면 제대로 이륙해서 순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일단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주가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폴란드의 FA50 마진에 대한 톤다운 좀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 수주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수주 공백기에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은 그냥 무난합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25억, YOY로 8% 성장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이미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하는 것은 하반기를 보고 매수하는 것 같아요. 하반기를 보고 내년을 보고 반도체를 매수하듯이 이 카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모멘텀을 보고 매수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체 부품 쪽의 수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 회복이 불러온 이 어떤 수요단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수주가 있었던 FA50 12대에 대한 매출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3분기에 4대, 그다음에 4분기에 8대, 전체로 보면 이제 8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외국인이 EPS 성장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4월만 보면 조금 가파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2% 정도 하락권입니다. 56,900원.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이 회사는 항상 고밸류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고밸류인데 하반기로 가면은 좀 저밸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밸류로도 매력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 수주예요. 예,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있을 그 부분도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 수주는 전 세계 훈련기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경쟁사 보잉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수행이 조금은 지금 상황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인 64,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의 손절 라인에 목표가는 64,000원으로 한국항공우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들여다볼 포인트, 앞으로의 관전해볼 상황들에 대해서 전달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복귀하고자 하시는 분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